설무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목권은 잘 마무리했고, 근데 잘한 것만 보고 넘어가면 다음에 죽는다. 하온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설무가 하온을 보며 말했다. 원의 영역 강목이 발목을 걸었을 때 내 중심이 흔들렸어. 그 찰나에 내 원의 영역이 같이 흔들렸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생겼는지는 알고 있느냐? 하온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원 영역은 집중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데 강목이 처음부터 노린 게 영역 자체가 아니었어요. 빠른 연타로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발목을 걸어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영역이 흔들리는 건 그 결과였고요. 설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강목은 영역을 정면으로 뚫으려 한 게 아니었어. 영역을 쓰는 사람을 흔들면 영역도 흔들린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기습과 도주에 특화된 사람이 기습 연타에도 그만큼 익숙하다는 게 거기서 드러났지. 하온이 그 말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강목보다 강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오면 그 찰나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 맞다. 찰나가 길어지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게 단도가 아니라 검이 될 수도 있어. 그때는 팔이 긁히는 게 아니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곧 설무가 말을 이었다. 근데 마무리는 잘했어.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고 영역을 팽창시켰다가 급격히 좁혀서 강목의 움직임을 멈췄어. 그건 순간적으로 읽어낸 거야. 몸에 익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판단한 거라는 뜻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군요. 매번 그 순간에 판단할 수는 없어. 더 빠른 상대를 만나면 판단할 시간이 없거든. 집중이 흔들려도 영역이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기운을 유지하는 거야. 하온이 고개를 끄덕이고 설무가 시선을 칠성으로 옮겼다. 칠성이 등을 곧게 폈다. 통로에서 청기를 면으로 깔았다. 정면은 막았는데 옆 담벼락 쪽 틈이 비었어. 뒤 호위가 그걸 파고들었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건 괜찮아. 빠르게 수습했으니까. 청기를 손으로 전달해서 앞 호위 소나기를 굳히고 뒤 호위 명치를 검자루로 마무리한 것까지는 깔끔했지. 칠성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근데 처음부터 틈이 있었다는 거야. 청기를 면으로 까는 방식은 좁은 통로에서는 쓸만해. 하지만 통로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같은 방식을 쓰면 옆만 뚫리는 게 아니라 사방이 다 열려 있다. 그건 막은 게 아니야. 칠성이 자기 손을 봤다. 면이 아니라 입체로 둘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앞뒤 좌우에 위아래까지 감싸야 해. 기운 소모가 훨씬 커지지만 그래야 선택지가 생겨. 지금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통로 아니면 못 써. 칠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입체로 전개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면 평생 모르는 거야. 설무가 찻잔을 들었다. 오늘 오후부터 낙양성 외곽에서 이틀 수련해라. 사람 없는 곳에서 실컷 써봐야 몸에 익는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몸이 따라가는 것은 다르거든. 그 차이를 없애는 게 수련이다. 낙양성 북문을 나서면 논밭이 이어지다가 야트막한 구릉이 나왔다. 구릉 너머 소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수련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 이른 봄이라 아직 바람이 찼지만 햇빛이 숲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온이 숲 가운데 빈터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귀원신법을 고르게 운기하고 원 영역을 천천히 펼쳤다. 반경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며 주변 소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기운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이 스치는 감각, 땅의 진동,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는 무게까지 영역 안의 것들이 하나씩 잡혔다. 하온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자극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다. 발 아래에 흙을 발로 세게 걷어차자 중심이 살짝 흔들렸다. 영역이 찰나 출렁였다가 다시 잡혔다. 이번에는 더 세게 걷어차자 중심이 더 크게 흔들렸다. 영역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는데 그 한 박자가 문제였다. 강목이 발목을 걸었을 때 영역이 흔들렸던 것이 바로 이 한 박자였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기운이 흩어지고 흩어진 기운이 다시 모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틈이 생겼다. 하온이 힘을 주며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영역을 억지로 붙잡아 봤다. 기운이 출렁이면서 손끝이 저릿했고 몸과 기운이 따로 노는 불쾌한 감각이었다. 하온이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운만 따로 잡아두는 방식을 시도했다. 3번 실패했고
네 번째의 기운이 짧게 버텼다. 아직 거칠었지만 방향은 잡혔다. 칠성은 숲 가장자리 빈터에서 청기를 전개하고 있었다. 면으로 깔던 것을 입체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기운을 앞뒤좌우로 동시에 펼치면서 위아래까지 감싸는 구조였다. 처음 시도했을 때 기운이 제멋대로 흩어졌고, 두 번째는 앞쪽이 먼저 무너졌다. 세 번째는 형태를 잡는 듯 했지만 숨을 한 번 고르는 사이에 흩어졌다. 칠성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앞부터 펼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사방을 동시에 펼치려 했고,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위아래까지 감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형태가 잠깐 유지됐고 곧바로 무너졌다. 칠성이 땅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기운 소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으며 면으로 깔 때의 2배는 됐다. 칠성이 그 소모량을 느끼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설무의 말 맞다나 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해가 기울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했고, 저녁이 됐을 때 칠성의 청기입체 전개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유지 시간이 처음보다 2배로 늘었다. 하온의 원 영역은 중심이 흔들려도 기운이 버티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둘이 숲에서 나와 낙양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이 말했다. 기운 소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하루 종일 쓴 것보다 입체 전개 10번 하는 게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익혀야 해. 실전에서 처음 쓰면 진기 소모를 감당 못해. 맞는 말이긴 한데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하온이 앞을 보며 걸었다. 내일 하면 또 달라져 있을 거야. 칠성이 잠깐 자기 손을 봤다. 사형은요? 오늘 어땠어요?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짧아. 짧은 게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 칠성이 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제가 삽니다. 사제가 돈이 어디서 났어? 설무 어른한테 빌렸어요. 하온이 칠성을 봤다. 갚을 거야? 나중에요. 낙양성에 왔으면 제대로 된 거 먹어야죠. 우육면에 주겹청 한 잔. 주겹청은 밥이 아니야. 밥 먹고 한 잔이요. 그 정도는 돼야죠. 이틀이 지나자 하온은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원 영역을 버티는 시간이 첫날보다 3배로 늘었다. 아직 강한 연타를 받으면 영역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흔들리더라도 빠르게 기운을 다시 붙잡는 감각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칠성의 청기입체 전개는 유지 시간이 이틀 사이에 5배로 늘었고 기운 소모도 처음보다 줄었다. 아직 불안정했지만 형태를 잡는 속도가 빨라지며 옆에 틈이 생기는 문제는 사라졌다. 숲을 나오면서 칠성이 말했다. 이틀 만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하온이 앞을 보며 걸으며 말했다. 나쁘지 않아. 그게 칭찬이에요? 그럼 칭찬이지. 화생당 뒷문을 열자 설무가 뒷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 앉으며 탁자 위 서신 하나를 밀었다. 청운문에서 왔다. 하온이 서신을 집어서 펴자. 청운문 문주 윤소정이 보낸 서신이었다. 낙양성, 흑마교, 거점 정리에 협력해준 것에 대한 사례 서신이었다. 글씨가 정갈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격식을 갖추고 있었고 무림정파의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문장에서도 드러났다. 서신 안에 전표가 함께 접혀 있었다. 칠성이 전표를 꺼내 들여다봤다. 꽤 두둑하네요. 정파끼리 체면이 있으니까. 설무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낙양성, 흑마교 거점을 정리한 건 청운문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었다. 제값은 한 거야. 하온이 전표를 챙기며 말했다. 천암행 외곽 거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무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손을 못 쓰고 있다. 청운문 거점과는 달리 천암행 내부와 연결된 자리야. 함부로 건드렸다가 위에 있는 것들이 잠적하면 끝까지 못 쫓는다. 그러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움직일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짐작이 가는 자리가 있어. 설무가 자리에서 일어서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청룡주의 2달 뒤 낙양성에서 열리는 30세 이하 무인대회였다. 천암행이 주관하고 강호각지에서 신진 무인들이 참가하는 자리였다. 낙양성에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였고 이번이 5번째였다. 칠성이 종이를 내려다봤다. 이게 풍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야. 설무가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각 문파 대표들이 낙양성으로 들어오고 천암행 인사들이 전부 움직이지. 오대세가도 대표를 보내고 천암행 총맹주 공손무도 직접 참석하는 자리야.
무언가를 도모하기에 이보다 좋은 때가 없다. 하온이 종이를 보며 말했다. 풍명이 천하맹 내부 임무를 노린다면 그 대회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때가 된다는 거군요. 그래, 대회 기간에는 사람이 많아서 움직임을 숨기기도 쉽고 천하맹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저촉하기도 편해. 천하맹 외곽거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그쪽에서 대회 기간을 노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칠성이 설무를 보며 말했다. 저희더러 참가하라는 겁니까? 무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고 추천인이 필요한데 내가 서줄 수 있다. 설무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대회장 안에 있으면 풍명이 움직일 때 바로 볼 수 있다.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하온이 말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무가 하온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만은 아니지. 설무가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다. 이 대회에 나가면 강호의 이름이 알려진다. 무소속으로 강호를 떠도는 것과 이름이 알려진 무인으로 움직이는 것은 달라. 문파 없이 움직이는 무인이 이름을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자리야. 칠성이 하온을 고자 하온이 탁자 위 종이를 한번 내려다봤다가 말했다. 나가겠습니다. 칠성이도 같이 말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설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접어 하온에게 건넸다. 아직 2달 남았다. 남은 시간 수련을 계속해라. 대회는 실력으로 가는 거다. 이름을 알리려면 결과가 있어야 해. 칠성이 설무를 보며 말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그건 내가 정해. 칠성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승하겠습니다. 설무가 칠성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해보거라. 칠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하온을 고자 하온이 전표와 종이를 챙기며 일어섰다. 설무가 뒷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말했다. 밥은 먹었느냐? 칠성이 문 쪽을 향해 말했다. 수련하고 오는 길에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 우육면이요. 주겹청은? 칠성이 멈칫하자 설무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낮부터 마시지 마라. 문이 닫혔고 칠성이 하온을 봤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30년 경험에서 나온 거야. 무궁문 두 사형제 2달이 시작됐다. 낙양성 북문 밖 소나무 숲이 두 사람의 수련터가 됐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기울 때까지 움직이고 낙양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의 흐름이었다. 처음 두 주는 각자 따로 움직이며 자신만의 수련을 진행했다. 하온은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원 영역을 버티는 훈련을 반복했고 스스로 발목을 걸고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그 상태에서 기운을 붙잡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영역이 함께 무너졌다. 기운이 몸의 균형에 묶여 있어서 몸이 흔들리면 기운도 따라 흔들리는 구조라 하오니 그 연결을 끊으려 했다. 몸의 균형과 기운을 따로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기운도 그쪽으로 쏠렸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기운이 뭉쳐버렸다. 뭉친 기운은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됐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처음으로 감각이 왔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운만 따로 흘리는 순간이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듯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영역이 출렁이다가 가라앉은 것을 짧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것이 실말이었다. 칠성은 청기입체 전개를 매일 반복했다. 기운 소모와 싸우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입체 전개를 10번 하면 기운이 절반 가까이 빠졌고 다음 날은 조금 덜 빠졌다.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덜 빠지며 몸이 소모량에 적응하면서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다. 문제는 안정성이었다. 형태를 유지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외부 충격이 오면 바로 무너졌다. 칠성이 스스로 검으로 청기 바깥을 두드렸을 때 충격이 전해지면서 형태가 흔들렸다. 실전에서는 훨씬 강한 충격이 올 것이었다. 충격을 버텨야 할 것 같아 칠성이 그 방향으로 수련을 바꿨다. 형태를 잡은 뒤 스스로 충격을 주면서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약한 충격에도 바로 무너졌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버티는 시간을 늘렸다. 열흘이 지났을 때 소나무 줄기를 검으로 세게 쳐도 청기 형태가 유지됐다. 보름이 지나면서 둘이 대련을 시작했다. 하온이 원의 영역을 펼치고 칠성이 청기를 전개한 채로 맞붙었다. 하온의 묵직한 검술과 칠성의 빠른 쾌검이 부딪히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온은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닫아두는 방식이었다. 원 영역이 펼쳐지면 칠성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좁아졌다.
묵직한 검이 그 좁아진 경로 위에 놓이면 칠성이 방향을 바꿔야 했다. 칠성은 빠른 연타와 방향 전환으로 하오니 공간을 장악하기 전에 치고 빠지는 방식이었다. 청기를 전개한 채로 움직이면 하운의 원 영역 압박을 일부 흘려낼 수 있었다. 첫 대련에서 칠성이 3번 치고 하운이 2번 막았다. 하운이 검을 거두며 말했다. 사제, 속도가 빨라졌어. 칠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형 영역이 전보다 안정됐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내 청기도 예전이랑 달라. 충격을 버티고 있어. 칠성이 손을 쥐었다 폈다. 그래도 사형한테는 아직 안 되네요.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이라는 게 나중에는 된다는 말이에요? 하운이 다시 검을 들며 말했다. 해봐야 알 수 있지. 칠성이 웃으며 검을 들자 두 사람의 대련이 다시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나고 하운이 연속 공격을 넣으면 칠성이 총기로 흘리면서 빈틈을 찾았다. 칠성의 쾌검이 하운의 원 영역 경계를 넘을 때 압박을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운은 칠성이 연타를 넣어도 집중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 그 무렵 하운에게 변화가 왔다. 대련 중에 칠성이 발목을 걸며 파고들었을 때였다. 중심이 흔들렸지만 영역이 흔들리지 않았다. 몸의 균형과 기운이 처음으로 분리된 순간 하운이 그 감각을 느끼며 검을 내렸다. 칠성도 검을 거두며 말했다. 왜 멈춰요? 사제, 된 것 같아. 뭐가요? 중심이 흔들려도 영역이 버텼어. 칠성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고 천천히 웃었다. 그럼 이제 강목 같은 방식은 안 통하겠네요. 통하기 많이 어려워졌지. 칠성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한 점이 무심하고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잡혔어요. 사제, 뭐가 잡혔는데? 청기를 입체로 전개한 채로 움직이면서 공격하는 게 됐어요. 전에는 전개하면 움직임이 느려졌는데 오늘은 속도가 거의 안 떨어졌어요. 하운이 칠성을 봤다. 그게 되면 대련 방식이 달라지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해봐요. 대련이 다시 시작됐다. 칠성이 청기를 입체로 전개한 채로 움직이자 하운의 원 영역 압박이 일부 흘려졌다. 하운이 영역을 더 빠르게 좁히면 칠성이 그 안에서 방향을 바꾸며 빈틈을 만들었다. 소나무 숲에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래 이어졌다. 저녁이 되자 둘이 숲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땀이 식어가며 스치는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하운이 물통을 칠성에게 건네자 칠성이 받아 마시고 말했다. 스승님이 생각나요. 하운이 들었다. 이렇게 수련하다 보면 생각나더라고요. 백운산에서 쇠조끼 입고 달리던 수련이요. 나도 가끔 생각해. 스승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백운산에서 술 드시고 계시겠지. 칠성이 피식 웃었다. 그러고 계시겠네요. 두 제자 내려보내고 홀가분하게. 홀가분한지는 모르겠다. 칠성이 하운을 봤다. 어째서요? 내려보내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칠성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강호에 나와서 느끼는 건데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몸에 다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그래.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게. 나중에 돌아가면 그 이야기 해드려야겠다. 저도요. 칠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제가 삽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저번 건 설무 어른 돈이었고 이번엔 청문 사례금에서 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야. 다릅니다. 엄연히. 낙양성의 저녁 불빛이 성벽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2달째 아침 일찍 성문을 나서려는데 맞은편에서 무인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는데 등에 검을 메고 허리에 표식이 달린 패를 차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절도가 있었다. 칠성이 그 무인을 보며 말했다. 외지 사람이네요. 그래 보이네. 성문 쪽을 보니 멀리서 또 다른 무인 둘이 낙양성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나는 검을 하나는 창을 메고 있었고 둘 다 표식이 달린 패를 차고 있었다. 저작거리 쪽에서는 처음 보는 말 탄 무인 셋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차림이 단정하고 움직임이 절도가 있었다. 어느 세력 소속인지 모르지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청룡지회가 2달 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 낙양성 성문으로 외지 무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칠성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게. 하운이 성문 너머를 바라보자 멀리 먼지가 일고 있었다. 또 다른 무인들이 낙양성을 향해 오고 있었다.